안녕하세요. 부바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이스라엘 측면 공격수 솔로몬 영입을 발표만을 거의 남겨놓고 있다라고 영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디컬 테스트와 샤흐타르 및 피파의 동의만 얻으면은 영입이 확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토트넘이 왜 솔로몬을 영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적 시장 전문가죠. 특히 이제 토트넘 쪽하고는 수석 스카우트 가바니니와 와포드에서부터 연결고리가 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SNS에 올린 건데요. 토트넘이 마누르 솔로몬과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히어리고를 외친 겁니다. 다음 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고 솔로몬은 개인 협상에 동의했다. 그는 이적료 없이 프리에이전트로 토트넘에 합류한다. 만약 모든 일이 샤흐타르와 피파 규정하에 계획대로 흘러간다면이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을 달게 된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먼저 그 솔로몬의 계약 기간은 엄밀히 따지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여름에는 프리에이전트로 영입을 못합니다. 프리에이전트로 영입을 하려면은 2024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피파 부속 규정 7항이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발생한 건데요. 여기 부속 규정 7항에서 제목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생된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는 임시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앙에 있는 제가 빨간 박스를 친 2항 1조와 2조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2항 1조 내용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선수 또는 코치와 우크라이나 축구협회 또는 러시아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 간의 국제적 차원의 계약은 선수 또는 코치가 2024년 6월 30일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 리그 아니면은 러시아 리그에 있는 선수가 2024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솔로몬의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2조 2항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선수나 코치는 계약을 유효하게 정시시키기 위해 늦어도 2023년 7월 1일까지 일방적인 정지를 서면으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지금 7월 1일이 지난 상태죠. 즉 솔로몬이 샤흐타르 쪽에다가 계약 정지를 서면으로 샤흐타르 쪽에 알렸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 리그 소속의 샤흐타르와 또 이제 러시아 리그 소속인 제니트, 디나모 모스크바, CSKA 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그리고 루빈 카잔이 피파에 항소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은 사실상 공짜로 팀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피치 못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선수를 공짜로 내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항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CAS 쪽에서는 스위스 법에 의해 피파에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샤흐타르의 팔킨 CEO가 오늘 토트넘이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법적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비교적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토트넘이 묘수를 발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 영입이 있기 전에 급작스럽게 8월 6일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샤흐타르와 평가전을 가지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생한 수익 전부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에 기부를 하기로 한 거고요. 즉 솔로몬한테 이적료를 주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이적료를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샤흐타르도 이 평가전을 합의를 한 걸 보면은 이건 완전히 잡힌 거거든요.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아직 정확한 내역이 나온 건 아니니까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거기다 샤흐타르는 무드리 이적을 했었을 때도 그때 이적료의 일정 부분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에 기부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파브리치오 로마
로마노 기자는 솔로몬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메디컬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에이전트죠, 피니 자하비가 이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노와 영국 매체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영국 매체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전 세계의 유명 기자들을 데리고 만든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이 솔로몬과 4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영국 쪽 기자들은 전부 다 4년 계약이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은 4년 플러스 옵션 1년이 추가된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솔로몬은 어떤 선수인가? 솔로몬은 이스라엘 구단인 페타흐 티크바에서 프로 데뷔했고 샤흐타르를 거쳐서 지난 시즌에 플럼에서 임대로 뛰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가장 많이 뛰었지만 오른쪽 측면 공격수도 왼쪽만큼이나 많은 출전 경기수를 기록을 했고요. 왼쪽이 78경기, 오른쪽이 57경기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20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9번 역할도 수행한 바가 있는 공격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국적의 170cm의 단신 측면 공격수입니다. 1999년생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솔로몬의 커리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커리어 하이는 2020-21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시즌에 솔로몬은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2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골 1도움을 기록을 한 바 있었습니다. 2021-22 시즌은 이때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8라운드에 시즌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솔로몬은 이미 주전 경쟁에서 무드릭한테 밀려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출전 시간이 863분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 플럼에서 임대로 뛰면서 19경기에서 4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뭐 챔피언스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총 28경기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솔로몬의 지난 시즌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프리미어리그 19경기 4골, 그리고 또 이제 FA컵 5경기 1골인데요. 근데 이제 그 무릎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에 장기간 결장을 했어요. 그가 8월 7일부터 1월 1일까지 5개월 가까이 결장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전 경기수가 부족한 거에 속한 겁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속골 포함 공식 대회 5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리즈하고의 FA컵 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긴 합니다. 다만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양발 활용이 가능한데요. 24라운드 브라이턴하고의 경기에서는 왼발로 골을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하고의 경기에서는 헤딩골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솔로몬의 골들 중에서 27골을 확인을 해봤는데 27골 중에 오른발로 골을 넣은 게 19골로 70%에 달하고요. 왼발 골이 6골로 22%. 물론 뭐 손흥민처럼 완벽한 양발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왼발로도 22% 정도의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헤더가 2골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브라이턴전 골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수비 쪽에서 이제 전진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공격수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솔로몬이 빠르게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왼발을 쓸 줄 안다는 점이 솔로몬이 왼쪽 측면 공격수는 물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솔로몬은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 지난 시즌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플럼에서는 당연히 1위였고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아다마 트라우레와 함께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90분당 3개의 드리블을 성공을 시켰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시도 횟수 역시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7위에 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은 생 막시맹이 63.3%로 가장 높았고요. 탑10 선수들 중에서만 본 거예요. 에베레치 에제가 63.4%로 2위, 그리고 울버햄튼의 아이트누리가 60.9%로 3위, 그리고 또 다른 울버햄튼 선수인 트라우레가 59%에 이어서 5위에 위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에제는 미드필더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트누리는 왼쪽 윙백이었고요. 수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드리블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고 가고
열린 공간에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 보니까 드리블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격적으로 갈수록 드리블 성공률은 떨어지기 마련인 건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실질적인 드리블 성공률도 3위권에 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드리블에 상당히 능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솔로몬은 태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90분당 태클 횟수가 3.3회로 풀럼 팀 내에서 8리냐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근데 8리냐는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태클 1위인 선수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공동 12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수비 가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후스코드에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드리블 매우 강점이 있다, 수비 공헌도 매우 강점이 있다, 결정력 강하다, 볼을 키핑하는 능력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그 간접 프리킥에서 위협적이다, 그리고 드리블을 즐겨한다, 중거리 슈팅을 즐겨한다, 숏패스 플레이를 즐겨한다, 그리고 태클을 즐겨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 솔로몬 그리고 힐의 기록을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90분당 기록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솔로몬이 풀타임을 뛰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양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크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분당 기록으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90분당 득점은 솔로몬이 0.7골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0.4골로 2위, 그리고 브라이언 힐이 0.2골로 3위입니다. 90분당 슈팅은 손흥민 선수가 1.8회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1.5회로 2위, 그 다음에 힐이 1회로 3위고요. 그리고 이제 슈팅 정확도는 솔로몬이 77.78%로 1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71.43%로 2위, 그리고 힐은 40%로 가장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90분당 유효 슈팅 횟수는 손흥민 선수가 1.3회로 1위, 솔로몬이 1.2회, 그리고 힐이 0.4회고요. 그리고 또 이제 90분당 도움은 손흥민 선수랑 힐이 0.2회로 동률이고, 솔로몬은 단 하나의 도움도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90분당 찬스 메이킹, 손흥민 선수가 1.9회로 1위, 솔로몬이 1회로 2위, 그리고 힐이 0.8회로 3위. 손흥민 선수가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는 다른 선수들보다 크게 앞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이제 패스 성공률은 솔로몬이 86.43%로 1위, 힐이 82.2%로 2위, 손흥민 선수가 82.04%로 3위고요. 그리고 이제 90분당 크로스 시도 횟수는 손흥민 선수가 3.6회로 1위, 힐이 2.9회로 2위, 솔로몬은 0.7회. 사실상 솔로몬은 크로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선수는 접고 슈팅 때리는 선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크로스 성공률도 손흥민 선수가 27.43%로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가장 시도도 많은데 가장 높은 거는 대단한 거예요. 원래 시도가 많을수록 성공률은 떨어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반면에 드리블 성공 횟수는 솔로몬이 3.1회로 가장 높고요. 힐이 2.9회로 2위, 손흥민 선수가 1.2회로 가장 떨어지긴 합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달고 뛰었던 점을 조금 고려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원래도 드리블을 많이 성공시키는 선수는 아니죠. 손흥민 선수는 가속을 통해서 상대 배우를 치고 들어가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드리블 성공률도 솔로몬이 55.88%로 1위, 그리고 힐이 52.78%로 2위, 손흥민 선수가 47.37%로 3위. 근데 왼쪽에 이제 솔로몬의 선발 출전 경기를 적은 거거든요. 선발 4경기, 교체 15경기예요. 프리미어리그가. 이게 교체 출전이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짧은 순간 집중적으로, 그것도 상대가 지쳤을 때 뛰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즉 솔로몬은 사실 저는 엄밀히 따지면은 손흥민 선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별로 공격 능력,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수비적인 능력, 전술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을 그래프화를 시킨 건데요. 초록색이 이제 손흥민 선수고 보라색이 솔로몬 선수인 거거든요. 둘을 비교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은 확실하게 더 위고, 또 이제 창의적인 부분도 더 위입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능력도 손흥민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솔로몬은 거의 교체 출전하던 선수예요. 즉 상대가 지쳤을 때 짧은 순간을 뛴 거니까 손흥민 선수의 기록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교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들이 선발로 뛰면은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손흥민과 힐의 비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힐은 그래도 선발 출전이 10경기, 라리가 기준이요. 교체 출전이 7경기. 선발로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닭주전 선수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더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손흥민과 힐을 비교하면
솔로몬은 수비 지표만 힐이 앞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흥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힐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는 선수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솔로몬과 힐의 비교인 건데요. 솔로몬이 초록색 그리고 힐이 보라색인 건데 수비적인 지표에서 힐이 34, 솔로몬이 33으로 힐이 아주 근소하게 앞서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솔로몬이 앞서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힐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선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토트넘 전담 기자죠, 앨리스 디오골드 기자가 SNS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솔로몬은 토트넘에게 또 다른 좋은 딜이 될 것이다. 만 23세인데 좋은 경험을 갖추고 있고 힐이 마지막 윙어 스폿을 잡게 될지 여부를 보는 게 흥미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솔로몬이 오게 되면서 힐이 떠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트넘이 골키퍼 비카리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메디슨 그리고 젊은 윙어 솔로몬을 영입을 했다. 이제 토트넘은 떠날 것으로 예상하는 몇몇 센터백을 영입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아직 케인이 떠난 건 아니니까요, 케인이 최전방에 선다라고 보면은 만약에 케인이 떠난다면은 히샬리송과 영입되는 선수가 최전방에 서겠죠. 왼쪽 윙으로는 손흥민, 히샬리송도 여기 뛸 수 있고요, 힐도 여기 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 윙으로는 클룹세스키, 그 솔로몬, 그리고 또 이 힐이 뛸 수 있고요. 중원은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벤탄쿠르와 파페사루 혹은 영입이 한 명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보디가드형 미드필더로는 비수마와 스킵이 뛸 걸로 보이고요. 그 이제 공격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메디슨과 그의 백업으로 클룹세스키가 여기서 뛸 수 있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오른쪽 윙으로 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솔로몬이 여기서도 뛸 수 있어요. 아까 확인 드렸다시피 솔로몬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도 뛴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뛸 수도 있겠죠. 어쨌건 분명한 건 미드필더 3명 구성이 후방 플레이메이커 하나, 그리고 전투적인 미드필더 하나, 그리고 공격적인 미드필더 하나, 이렇게 구성될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가세함으로 인해 조금 더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좌우 풀백은 왼쪽은 우도지 벤 데이비스, 오른쪽은 포로 로얄이 설 걸로 보이고요. 센터백은 왼쪽은 영입되는 센터백과 벤 데이비스, 그리고 오른쪽은 로메로와 다이어 혹은 다이어가 떠난다면은 여기 영입이 추가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골문은 비카리오와 포스터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토트넘이 비카리오와 메디슨 영입에 더해서 솔로몬 영입에도 근접하면서 상당히 발빠른 여름 이적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서 보는 것도 여름 이적 시장을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